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적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적성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직업의 전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세계 경제 포럼이 예상한 미래 직업 변화를 살펴보면요. 향후 5년 내 일반 사무직을 중심으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컴퓨터, 수학, 건축 관련 일자리는 무려 200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회사의 규모보다는 직무를 보고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잔매거진 오늘은요.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이제 직무를 좀 알짜배기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너무 추워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기 굉장히 힘든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직무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인적성 공부도 하시고 저희 따라서 열심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CDC의 박서윤 대표입니다. 네,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친구들이 취업 시즌 하면은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로 이렇게 공식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시즌이라는 건 없거든요.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벌써 저희 친구들 중에서 이번 올해 1월 달에 합격한 친구도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3월 달부터 자소서를 써야지. 채용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다른 곳을 찾아보신다면 남들보다 더 차별성 있게 오히려 숨어있는 보석 같은 기업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으로 갈 수 있을 거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찾으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CDC의 정주원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직무직이 백전백승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직무를 파헤쳐 볼까요? 네, 바로 물류 직무입니다. 이 물류 직무는 여러분들이 유통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돼 있지만은 네. 물류라는 직무는 또 다른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제조업이나 그런 서비스업에서 유형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물류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류 계획부터 그리고 배송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물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물류와 유통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둘이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죠. 어떻게 좀 차이점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물류하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통은 판매하는 것을 수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류는 배송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관련 지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롯데마트하고 CJ 대한통운을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마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최적의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효율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하고 그리고 적은 단계를 거쳐서 최종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의 목적은 유통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반면에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가 설계한 이러한 단계의 각 이해 당사자로부터 비용과 시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경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링크 연결되어 있는 경로를 찾아서 해당 물품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물품을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보관하고 하역하고 정보 등을 제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그런 직거래의 경우에는 유통이 해야 될 일은 없다고 볼 테지만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송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류와 유통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류직의 업무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도 조사하면서 보니까 정말 광범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류라고 하는 것은 물적 유통의 줄임말로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상품의 흐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전시키고 장소와 시간, 소위의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제품 정보 수집, 하역, 포장, 보관, 운송, 신규 물류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까지 담당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 직무의 주요 업무로 말씀을 드리면요. 물류 계획 전략 수립, 배송, 입출고 및 출하 관리, 물류 혁신 활동 등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을 네. 조금 이제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씩 볼까요? 네. 물류 계획 수립부터 말씀드리면요. 영업 부서와 연계하여 연간 영업 계획
국내외 수주 물량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연간 물류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현장의 위험 및 환경 오염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배송은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잖아요.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렇게 오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맡을 업무는 물류 계획에 기반해가지고 효율적인 출하 및 배송 작업을 실시, 그다음에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여 고객 또는 대리점에 적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제품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류 정보를 전산화 및 표준화하고 물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과 상품에 최적화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합니다. 뭐 물류 상품이라 해가지고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깨지기 쉬운 상품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상하기 쉬운 상품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맞는 최적화 시스템을 찾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출고 및 출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물류 창고에 입출고 보관되는 제품의 현황과 재고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출하는 제품의 뭐 상하체 및 우송도 관리하는데요. 뭐 우리들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선입 선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혁신 활동을 하는데요. 물류 시스템 및 프로세스 등에 대해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거나 비용을 검토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물류 관련 업무 개선 활동을 행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 CRM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략이나 뭐 활동 전략에 평가해가지고 물류를 재설계하는 것도 물류 업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물건이라는 것이 생산 이후 단계에서 고객에게 전달하는까지 관계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물류 직무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물류가 필요 없는 회사는 없겠네요. 어떤 기업들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나요? 네, 뭐 제조업 기반으로 관련해가지고 뭐 물류랑 다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유통이나 물류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저번에 2015년 하반기 했던 기업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한샘, 하나토탈, 주한진, 농심, 하나큐셀, CJ 이랜드, 세방그룹, BGF, 범한 판토스, 글로비스, CJ 대한통운, 롯데 로지스틱스, 신라호텔, 뭐 삼성 웰스토리, 뭐 한라그룹 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물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물건을 유형의 재활을 이제 사용하기까지는 모든 연결이 꼭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 대기업들은 다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직무고 또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것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물류직에 지원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취업 준비생들은 이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 필요한 역량과 자질이 무엇일까 참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자질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역량을 말씀드리자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직무이긴 사실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 물류직에 있어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이제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 비용 발생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달라지거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천재지변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 원래 생각했던 그런 예산과 그리고 우리가 물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대안점을 찾아서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필요한 자질 능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관련 정보 수집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물류직에 대한 이런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공을 좀 더 좋아하는 전공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좀 산업공학이나 이런 관련된 친구들을 좋아하기는 사실인데, 그래서 경영이나 산업공학이나 그리고 유통 마케팅 등의 이런 복합적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이런 물류관리사나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는 있는데 그 자격증이 뭐 굉장히 플러스의 그런 이점을 준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물류라는 직에 관심이 많다라는 판단하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정도고요. 저는 오히려 학교나 그런 외부적으로 물류직에 관련된 특히 SCM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교육 과정을 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고 외부적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수료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 인턴십 관련돼서 참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턴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학교에서 링크 사업단이나 이런 곳에서 연결을 지어서 작은 기업이라도 이렇게 방학 기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또 발견해 보시면 좋은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 갖추셔야 될 역량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물류직에 관한 이슈나 트렌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정주원 컨설턴트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방금 전에 그 박세현 대표님께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네. 그 많은 분들이 물류 직무하면 이렇게 자격증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물류에 관련돼 있는 직무 로열티, 직무 역량을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막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자격증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격증이 이 사람의 역량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관련된 자격증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SCM 관련 학교라든지 뭐 산업공학과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물류하면은 이제 뭐뭐 대학이 뭐 깡패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거든요. 인모 대학교라고 하는데. 인하대학교요? 네. 예. 네. 아니 부끄럽네요. 네. 아무튼 그런 학교가 있어요. 부끄러우실 것까지. 네. 아무튼 저는 네. 아무튼 그만큼 전공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취업률도 좋겠군요. 어마하게 좋죠. 그래서 뭐 그쪽에 있는 친구들은 뭐 서류는 거의 대부분 통과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물류에 대한 관심도를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 자체가 직무 관련성을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재화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끝단에 있는 직무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물류 창고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지방에 있는 것이 이제 재고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의 물류 창고가 서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려고 서산에 한번 가봤는데 오히려 로열티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서산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만큼 이제 그쪽에서 근무하는 조건 자체가 힘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말로 오고 싶은 사람,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오래 근무를 못 한다는 생각으로 로열티를 정말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좀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관련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뭐 인턴이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물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 끝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고민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류 자체가 되게 그냥 보면은 되게 우직하고 그냥 조금 계산을 많이 안 하고 경영적인 마인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비용이라는 부분이 정말 많이 연결이 돼 있고요. 고객 서비스, 우리 그냥 항상 물건 제품 후기 남길 때 배송이 늦어서 화가 났습니다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만큼 정말 고객 서비스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로열티 관련해서 뭐 네.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질문들을 우리 학생들이 네. 좀 받았는지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에서도 근무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한샘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한샘이요? 네, 네. 한샘 얼마 전에 저희 뭐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정말 가구 멋있더라고요. 아무튼 네, 한샘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서 좋은 정보 말씀드리면-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뭐 광고하는 거 아닌데. 네. 한샘 물류 시스템에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 드리면요. 채용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샘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류창고 위치를 기반으로 대답하라. 이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류창고 위치를 기반으로 가신 네.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던 친구, 부랴부랴 준비했던 친구라면은 그냥 물류의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지 한샘이 어떻게 하는지 최적화된 부분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한샘 물류 시스템과 창고 위치, 즉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경험들을 정말 많이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뭐 한샘이 현재 make to stock 물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assemble to order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물류 전공자도 아니고 이쪽 준비를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MTS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수요 예측 기반으로 판매 예상을 미리 생산, 재고, 완제품을 하는 방식, 이거는 성장하는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네. 되게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샘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보다는 완제품이 아니라 반제품이나 부품을 준비했다가 주문에 들어가는 방식, 약간의 수요 예측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생산 속도도 맞추는 그런 부분에 맞추는 뭐 ATO 이렇게 가지고 뭐 Assemble to Order 방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되게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되게 좋아하고 최종으로 합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생각 그리고 경험 그리고 거기과 관련된 용어 이렇게 3단계를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류직에 지원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류 직무만의 어떤 자기소개서 특징적인 문항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자기소개서는 이제 질문 항목을 보시면 네. 제가 하나토탈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토탈. 네, 예. 그래서 하나토탈 같은 경우에는 M&A 빅딜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슈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하나토탈 관련 이슈 한 가지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제시해라라는 항목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이슈 하면은 어떤 부분을 선정을 해서 내가 작성을 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 회사의 비전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었지 이런 조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또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떤 거를 해야지 이게 좋은 건가? 그런데 핵심 팁을 드리자면 이 앞에 물류에 대한 이런 관심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앞서 정주원 컨설턴트께서 말씀하셨는데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토탈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물류 직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또 파생되는 그러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또 본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직무와 관련된 엑기스를 쓰신다면은 조금 더 나중에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고 면접에서까지도 설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을 그냥 한번 해볼까 하기보다는 본인이 설득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의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직무와 연관성을 해서 하심이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정주원 컨설턴트도 좀 기억에 남는 자소서 문항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주식회사 한진을 조금 예로 들어서 한진. 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한진하면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류랑 유통 쪽을 이야기하면은 약간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 이제 가스 주문하면은 그렇게 건장하신 분들 예, 예. 뭐 이렇게 오시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예전에 네. 많이 봤죠. 예, 예. 쌀 배달이랑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묵직하고 조금 강한 느낌이 되게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한진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의 자소서를 정말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되게 세부적인 질문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조금 작게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한진은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성장 과정, 가치관, 생활 신조.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이번에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약간 좀 특이한 질문이 있어요. 근데 물류에 대한 가치관을 기술하라. 그래서 물류에 대한 가치관 이렇게 크게 물어본 게 있는데요. 제가 근데 한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한진, 한진해운, 대한항공을 되게 많이 헷갈려하세요. 근데 한진은 유군을 담당하고 있고요. 한진해운은 해운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항공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 한진그룹사의 조금만 그 각각의 회사이고요. 한진은 연안해운도 하지만 주로 유군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로열티를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놓치지 않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 말씀을 드리면은 네. 물류라는 직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무엇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물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 시간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핵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관 하면은 좀 갇혀버려요. 내 인생의 가치관, 삶에 대한 생각이랑 좀 엮으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기업의 영속성, 이윤 추구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곳이 가치
미션이라는 것 분명히 있는데 그것 자체가 기업의 영속성과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단순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분명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 절감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류는 최상의 서비스와 비용 절감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트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영속성과 이윤 추구에 가장 적합한 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끌어내준다면 좋은 자소서, 차별성 있는 자소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자소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또 면접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말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적으로 한진 이야기를 네.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그 하반기에 저번에 이제 하반기 그 물류 파트에서 나온 질문 중에 가장 까다로웠다고 생각되는 질문인데요. 한진 계열사가 아닌 정말로 원하는 회사가 어디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라라는 질문입니다. 와, 이건 진짜 어렵다. 네, 예. 아니 한진에 왔는데 그러게요. 너 어느 회사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거의 다 전 한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또 거짓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네.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또 거기서 네. 또 한진밖에 없습니다 하면은 그게 또 거짓말 아무 그러게요. 같잖아요. 거기만 네. 안 넣을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학생들이 또 좀 당황스러워서 아무래도 좀 다른 거를 또 얘기해야 되니까 글로비스나 CJ 대한통을 할까 하면서 관련된 그런 같은 계열의 회사를 언급을 해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또 말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자기네 회사하고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노련함이 필요한데요. 저희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샘 이야기를 했어요. 한샘? 네. 네. 그러니까 한샘이 지금 계속 한샘 찬양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네. 한샘이 그런 평소 생산이나 그리고 제조 물류 관심이 많아서 이 친구가 생산 재고 관리사까지 이런 쪽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한샘의 그런 강점의 물류에 있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면접관의 질문은 어느 기업이냐라고 물어봤지만 이 친구는 기업과 동시에 하고 있는 일, 물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한 거예요. 한샘뿐만 아니라 아마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물류직에 있어서 좀 더 잘 되어 있는 기업이라든가 같은 산업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전곡을 찔러서 이 친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기업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면접관의 눈에는 이 친구가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는 어필을 이제 영감을 받을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신나게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노련하게 접근하셔서 말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를 계속해서 훈련을 해보면서 답변하는 습관을 좀 평상시에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토론 면접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질문들이 나왔었나요? 네, 그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기업들 이제 뭐 물류 파트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제조나 뭐 서비스 어떤 기업이나 다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되게 비슷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 시간 한 30분 전에 이제 주제를 나눠주고요. 뭐 7명에서 한 8명 중이 뭐 서로 간에 이제 조를 나눈 다음에 그 주제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방식 자체가 뭐 기조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자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 토론 자체가 이제 이 사람이 우리 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시사 상식에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사회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회의 찬반이 어떠한 쟁점으로 나눠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물류 파트에 나왔던 질문 중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노인 기준 나이 증가가 65세에서 75세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게 있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뭐 이게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리고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자체가 물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도 분명히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니즈랑도 분명히 연결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수익과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류 그 부분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지식도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65세에서 75세로 증가하게 된다면 물류에서 직접 담당하시고 있는 기사분들하고의 관계도 직장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기존에는 만약에 노인이라서 어떤 부분 때문에 채용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더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되면은 신속성과 어떤 서비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하나의 쟁점으로 이야기해 주게 된다면 이 친구가 그냥 사회적인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류에 대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지식이 물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친구구나. 그래서 물류에 대한 로열티,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로열티 역량을 같이 갖추고 있는 친구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쟁점,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물류에 관련된 쟁점까지 연결하시면은 더 가산점이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사회 각종 이슈들을 좀 늘 체크를 하는 자세도 네.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를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죠. 올해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전망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요즘에 그 두각되는 산업 중에서 네. 이 타겟을 봤을 때 참 키덜트가 이제 화두가 키덜트, 이제 예. 되겠죠. 근데 키덜트 취미 중에서 드론이라는 것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드론, 네, 네. 그런데 이 드론은 아마존에서 물류 시스템으로 도입됐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서 물류 시스템이 정통적으로 인적 재화를 그 이용하는 방식에서 기계나 시스템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류의 미래 그리고 물류의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을 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의 그런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새로운 이슈에 발맞춰서 이제 출제 경향도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정주영 컨설턴트도 예상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런지? 네, 뭐 저도 이제 박서윤 대표님의 생각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네. 변화라는 키워드에 조금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STX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선업 자체가 조금씩 불황이 와가지고 지금의 문제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통적인 중화학공업에서의 중국의 약진, 그다음에 뭐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TPP 이러한 단어들이요 죽어 있는 단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단어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의 흐름과 이에 따른 물리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 뭐 사회 현상 같은 경우 단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간의 연결성을 갖추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과 니즈가 축적된 흐름이 점점점 변화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변화를 읽고 주도할 수 있는 인재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읽고요.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추시고 그다음에 물류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얼마나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것이며 우리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물류직에 지원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또 조언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연 대표님부터요. 네, 저는 이 취업의 당락은요 한 끗 네.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끗 차이. 네, 그 네. 한 끗 차이가 뭐냐면 취업된 친구들 공통점이요. 이 트렌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물류 쪽에서도 산업의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이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류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직무들이 다 이 산업에 맞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취업한 친구들을 보면은 항상 신문을 많이 본다거나 어떤 관련된 책을 본다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책과 그런 거 너무나 따분한다면은 트렌드에 대한 이런 동향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계속적인 지식을 쌓는다면은 나중에 이런 어려운 자소서 항목이라든가 그리고 면접에서 이런 이슈화를 물어보는 질문에 있어서 순발력 있는 대응력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단번에 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트렌드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주영 컨설턴트도 오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재화 자체가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부분도 직거래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좀 더 계속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쿠팡이라는 회사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류 회사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종사하는 직원들이 정말 좋은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회사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빠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고객과의 접점들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물류에 대해서는 계속 채용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물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체력 가지고 그다음에 로열티를 가지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쪽 파트를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관심을 그냥 죽은 관심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론에 따라서 그냥 글로 보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요. 작은 경험도 크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거짓말이 되면 안 되겠지만 작은 경험도 본인한테는 분명히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경험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나만의 이야기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류를 지원하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